오늘의 유명인사 사주풀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명인 사주에 대해서 풀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세간에 알려진 사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목일간이고 을목은 음목이죠. 음목.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목인 간목은 앞뒤 가리지 않고 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음목인 을목은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나서 신령하였고 또 해수가 있어서 득지하였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임수, 개수, 해수 이게 전부 다 인성이죠.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 그 다음에 축토안에도 개수가 들었고 진토안에도 개수와 을목이 들어서 일간인 을목을 생해주는 인성과 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얼핏 봐서는 굉장히 신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인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을목이 다 소화를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하기는커녕 약간 을목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 또 진토, 축토, 술토,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랑 수가 각각 3개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세냐? 보면은 토가 더 셉니다. 얼핏 봐서는 수가 더 세고 수가 제일 강한 것 같지만 이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면서 이 술토는 아주 강하고 또 월지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토국수, 토국스, 토국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수들은 금기의 생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토이고 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재성과 인성이 가장 강하게 돼 있죠. 재인. 그렇죠. 이 재성은 이제 재물하고 아내를 의미하죠. 인성은 사상과 학문, 사상과 학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재성이 많고 약간 신약한데 일반적인 재단 신약과는 달리 인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므로 재성이 약간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인성들에 파묻혀 있는 일간을 꺼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하지만 재성 자체가 제일 많고 사주에서 가장 강하고 또 일간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좋은 거라고 할 순 없어요. 마치 엄마하고 아내 사이에 끼어서 길을 못 펴는 남편과 같습니다. 한 번은 엄마 편, 한 번은 아내 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형국이죠. 허생전이 생각납니다. 원래는 인성의 영향으로 일평생 점잖게 글만 읽으며 지내는 허생이 강한 재성의 영향으로 장인밭 일이라도 하라는 아내의 말에 장사하러 나갔죠. 그래서 조선의 물산을 쥐고 흔들었던 그 허생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 인성은 학문, 사상,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인성이 많기 때문에 학문의 소질이 있고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합니다. 하지만 비겁이 부족해서 받아들인 학문과 지식, 사상에 대해서 독자적인 뚜렷한 주관을 가지기보다는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인상이 독창적인 표현 능력을 의미하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 식상을
과도한 인성이 극하기 때문에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대로 학습한 대로는 잘하지만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는 것도 몇 번이나 생각하고 거듭 근거와 소스를 확인하면서 합니다. 이 사주는 토가 3개, 수가 3개여서 인성과 재성이 둘 다 아주 강한데, 인성은 뭐죠? 조건 없이 무언가를 받으려는 인성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재성은 뭐죠? 내 마음대로 대상을 다루려고 하는 재성적인 성향이 서로 다르죠. 서로 상반되게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하고 재성은 식상이나 관성과는 달리 어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과정보다는 결과. 식상은 창조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성향인데, 이것이 조건 없이 서포트 받기를 추구하는 인성의 억압을 받는 형국이어서 자연히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 또 관성이 없어서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셨고,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임명직이나 선출직이 더 적합한데, 그것처럼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해수 중에 간목이 용신이고, 또 운에서 모군이 들어오면 많은 인성을 흡수하고 많은 재성을 억제하면서 화를 생조하므로 조후도 따뜻하게 됩니다. 한자 이름을 보면 이렇게 인이 있습니다. 인은 바로 목이죠. 지지의 하나인 이 인이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주를 참고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합니다. 비겁인 모군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친구나 동료의 덕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젊었을 때 이 을묘대운의 사귀었던 사람들이 아마 좋은 인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운을 보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모군이 와서 공부를 잘하고 잘 지내셨고, 아마도 20대, 30대 때는 진사, 그리고 여기 원국에서도 술해가 있죠. 이게 뭐죠? 천라지망이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업이랑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법조계하고 또 잘 맞게 돼요. 마침 그때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오대운에 청와대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기미대운에는 재성이 너무 과도해서 불리한데, 임진년 임진년에 세운도 인성과 재성이 또 와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대선 탈락은 대운과 세운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경신대운에 들어서게 되는데, 원국에 없는 관성이 들어와서 재성과 인성 사이에 통관 역할을 해주고, 2016년 병신년과 2017년 정유년에는 천간에서는 화가 들어와서 조후를 도와주고, 지지에서는 관성이 들어와서 통관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 원래대로 12월에 선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정유년의 유리함을 누리고 있던 때여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무술년이 되면서 다시 운이 나빠지게 되는데, 일간을 힘들게 만드는 재성이 너무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재물, 설정한 목표에 휘둘리게 됩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안 그래도 많아서 골치인 토와 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2020년 경자년 2020년 경자년에도 인성이 너무 강해져서 불리합니다. 대운, 세운, 원국에 신자진 합수가 되어서 수기가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임기가 거의 끝나는 2022년 정월이 되어야 비로소 임목이 들어오면서 불리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조금만 정리하면요. 억부로 봤을 때는 이 2018년이 더 안 좋지만 조후로 봤을 때는 2020년이 더 안 좋은데 이 조후는 건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건강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수가 너무 과하죠. 그래서 심혈관계 또 뇌혈관 이런 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대운과 세운에서 금이 강함으로 목이 약해져서 간, 담, 눈, 근육, 오라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병신 합수가 또 되어서 수가 과다하게 되고 원국에 유일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가 이 신하고 합해버리죠. 그래서 이때도 조금 수가 너무 많아서 불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심혈관계, 뇌혈관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건강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건강 문제를 잘 넘기면 이제 2022년에 이민년부터는 요 임목,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안은 운이 편하게 흐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